와. 오빠, 우리 얼마 기다린 줄 알아요? 아 미안해 일 있어가지고. 오빠가 군기를 잡아야 돼요. 제가 군기예요. 저는 호중입니다. 저는 채영입니다. 와.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운동건강학부 학회장을 맡고 있는 16학번 정호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공학부 부학회장을 맡고 있는 17학번 김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공학부 19학번 박재영입니다. 네. 최영은 여기 왜 왔어? 저요? 오빠, 저는 운동공학부 과사무실에서 근로하는 과순이라고요. 아마 오빠들보다 제가 운동공학부에 대해서 더 잘할걸요? 아 그래? 그럼 채영이가 한번 운동건강학부에 대해서 설명해봐. 운동건강학부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이론 교과와 실기 교과를 제공하여 건강운동 전문가, 인사운동 전문가, 스포츠 창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입니다. 오, 잘 알고 있네. 공기야, 우리 과의 전공 실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래? 저희 과에는 총 3가지 전공이 있는데요. 첫째, AT, 둘째, PT, 셋째, ERD가 있습니다. 오빠, 이제 오빠 차례예요. 자세한 건 오빠가 얘기해줘야죠.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각 전공의 주장 그리고 신입생들과 함께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AT를 전공하고 있는 운동건강학부 16학번 권혁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건강학부에서 AT를 전공하고 있는 AT의 막내 21학번 고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AT란 아틀레틱 트레이닝의 줄임말로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는 전공입니다. 네, 조금 더 보태자면 어슬레틱 트레이닝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과는 다르게 선수들에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 팀 내에서 속해서 선수들의 컨디셔닝이나 재활 등을 다루는 부분이 또 있고 선수들의 퍼포먼스, 선수들을 어떻게 트레이닝해서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도 있고 필드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선수들에게 어떤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AT에서는 주 3일 월수금으로 해가지고 회당 2시간 정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는 지금 현재 SSG 랜더스의 헤드 코치를 맡고 계신 박창민 코치님께서 강의를 해주고 계시고요. 월요일날 다루는 주된 내용은 선수들의 컨디셔닝, 그리고 선수들을 위한 평가, 그리고 선수들이 필드에서 좀 더 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이핑 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수요일 수업에서는 이제 현재 아틀레틱 플로우에서 디렉터를 맡고 계시는 강윤준 코치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수업에서는 이제 주로 퍼포먼스의 본질에 대한 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가 여러 특성이 있듯이 이제 선수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요소들이나 그 다음에 운동 시퀀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웜업부터 본운동, 그 다음에 쿨다운까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배워서 이제 운동을 짤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러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저희 학과장님이자 전임 교수이신 고주필 교수님께서 강의를 맡아주고 계신데요. 원래는 금요일날 현장 실습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실습이 불가능해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교육 내용들은 선수들이 필드에서 당할 수 있는 부상과 관련된 선수 트레이너로서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심정지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AED, 자동제세동기라고 하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방법, 그리고 선수들이 척추에 중추신경계에 골절상을 당했거나 중추신경계 손상이 의심되는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용욱이가 먼저 얘기해 볼래? 너는 AT를 왜 선택했어? 저는 어릴 때 꿈이 코칭 스태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코칭 스태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좀 더 메디컬적으로 다루는 AT라는 전공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하고 좀 찾아봤는데 되게 막 가슴이 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랑 되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AT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용욱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저는 맨 처음에는 체육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체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치게 되면서 물리치료를 많이 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좀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체대 입시학원 원장님의 추천으로 인천대학교에 AT라는 과가 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찾아봤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선수를 서포팅하고 선수의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용욱이랑 마찬가지로 고3 때 끌어오르는 마음으로 AT가 있는 인천대가 있는 이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장점들을 서로 이제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과가. 네, 그러니까 데스매치로 하나씩 장점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못하는 사람이 대답 못하는 사람이 딱밤 맞기. 네 좋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저는 좀 이 직업적으로 내가 가르친 선수가 혹은 내가 컨디셔닝한 선수가 필드에 나갔을 때 되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게 굉장히 뿌듯하다. 선수들을 가르치려면 나도 운동을 좀 많이 알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건강해진다. 오케이. 그럼 저는 선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공부를 끊임없이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그쵸 여러분?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만! 내가 다쳤을 때 어떻게 다쳤는지 알 수 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받아서 남이 다쳤을 때, 내 가족이 아플 때, 내 가족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랑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선생님 혹시 이게 플렉션 된 다음에 프랙처가 난 건가요? 아니면은 선생님 제 동생이 제 형이 이렇게 하다가 앵클 스프레인 났는데 이게 ATFL이 인저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랑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럼 여자친구 보는 눈빛도 달라지죠. 단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첫 번째 단점은 사실 체대는 문과라는 의식이 많잖아요. 문과라는 인식이 많은데 엄연하게 따지면 체대는 거의 이과입니다. 그게 저의 최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량이 많은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요즘 들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대학 전공들은 고등학교 때 배우던 것에서부터의 연장선으로 배우는 개념이 많은데 근데 이 해부학 그리고 생리학 뭐 역학 이런 게 고등학교의 연장선이긴 한데 이 스포츠 현장에 직접적으로 접목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해부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게 좀 단점이지 않나. 그래서 이과를 나왔어야 했다. 난 문과였기 때문에 이과 학문인 게 좀 단점이다. 하지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혹시 용욱이가 알고 있는 취업하는 곳이나 뭐 자격증이 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센터나 병원 이런 쪽으로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 프로팀 구단들 뭐 이런 데에 들어가서 뭐 AT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길도 있다고 들었고 뭐 이런 길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조금 용욱이 말에 설명을 보태자면 보통은 이제 센터로 많이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뭐 일반 헬스장을 포함해서 헬스장이나 아니면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받는 센터들에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AT의 주된 목적은 사실 이제 팀에 들어가는 겁니다. 팀에 들어가서 뭐 축구팀, 야구팀, 농구팀, 배구팀, 배드민턴팀, 양궁팀, 사격 이런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올림픽 종목에서 보신 많은 종목에 대해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업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실업팀에 들어가서 팀에 있는 선수들을 관리해주고 컨디셔닝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선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그 이제 취업한 선배들은 대한축구연맹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윤성비 스켈레톤 국가대표죠. 윤성비 선수 팀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국대 쪽으로 취직하신 분이 4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센터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재활병원 같은 데 가서 운동치료사로 일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됩니다. 또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는 용욱이가 또 아는 게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일단 생활체육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좀 저학년부터 좀 건드릴 수 있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거랑 이제 뭐 건강운동 관리사 네, 이 정도까지는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체육계에는 사실 사단법인 자격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겠지만 대한운동사협회라고 해서 카셉이라고 하죠. 이거 약간 의료 쪽 관련해서 재활운동 하는 자격증이고요. 또 카타라고 합니다. 코리안 어슬레틱 트레이닝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대한 선수 트레이닝 연맹인데 이게 한국 선수 트레이닝 연맹이랑 대한 선수 트레이닝 연맹 이렇게 두 가지로 있어요. 어찌됐건 두 군데 다 좀 더 선수를 위주로 해서 아까 말한 카셉은 좀 더 재활적인 측면이라면 이 카타는 KATA는 선수들에게 좀 더 집중된 자격증이고요. KCA라고 대한 코치협회, 대한 체력 코치협회가 있습니다. 대한 체력 코치협회는 프로그래밍 구성이 뭐 체력 코치라고 하는데 약간 역도 위주의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고 이것 외에도 미국에서 이제 넘어온 자격증인데 NSCA나 NASM, 나즘, ACSM 이렇게 해서 이 세 군데 연맹들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생활체육 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 카셉, 카타, 그리고 NSCA, NASM, 그리고 ACSM 보통 이렇게가 이제 체육 지도자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저희 AT 동아리는 원래 기존에는 ASAP이라고 있었어요. ASAP. 가능한 한 빨리 필드로의 복귀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PRE Performance and Rehabilitation Exercise로 개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RE를 처음 만들었고요. PRE를 만들면서 동아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용욱이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 그래서 PRE 정체성이란 뭐냐면 선수 트레이닝이 너무 재활운동 혹은 선수들의 테이핑, 컨디셔닝에만 국한돼 있어서 교수님도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서 1학기에는 재활 및 컨디셔닝, 2학기에는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조금 필요한 AT에 맞게끔 동아리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 정체성은 리해빌리테이션과 퍼포먼스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가자 그런 겁니다. 이제 또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완전 병원에서 하는 막 기초재활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는 너 완치됐어 돌아가도 돼 라고 했지만 사실 막상 선수들은 필드에 돌아가려고 하면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에 대한 리해빌리테이션 엑서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촬영을 계기로 사실 AT라는 학문 자체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석에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전공이 뭐야? 라는 질문에 선수 트레이닝이에요 라고 하면 다들 신기해하고 그런 전공이 있냐 좀 뭔가 신기하다 멋있을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제일 많았는데 AT에 관련돼서 좀 진지하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또 아는 한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운동공학부 1차학번 PT 전공 주장 1차학번 김노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운동공학부 PT 전공 1학번 유병준입니다. 병준아, 요번에 PT 전공 들어왔는데 혹시 들어오기 전에 뭐 알고 있던 PT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래? 저는 그냥 사람을 다룬다? 퍼스널 트레이닝이다 보니 그냥
개인의 트레이닝을 돕는다? 약간 이 정도로만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내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전문 지식들을 배우고 있잖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체육 지도자들이 일반 회원들, 일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팔 길이가 다르고 다리 길이가 다 다르잖아. 네. 아니면 뭐 직업도 다르고 뭐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지. 먹는 것도 다르고.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개개인마다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서 적용시켜주는 게 PT야. 제가 여태까지 배운 바로는 좀 일반인이 배울 수 없는 좀 보다 어려운 해부학, 생리학 같은 지식을 기반으로 사람을 트레이닝 시켜주기 위한 학문을 배운다? 약간 이 정도로만 저는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내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을 해주자면은 우리는 생활체육인이 아니라 전문 체육 지도자잖아. 이제 네.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전공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지도를 잘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론 실기도 중요하지만 실기가 있기 전에 이론도 무조건 있단 말이야. 그쵸. 똑같이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요즘 배우고 있는 역학이라든지 생리학, 영양, 해부학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배우고 있잖아. 네. 수요일마다 이제 배우고 있는 것들을 월요일, 금요일에 그것을 토대로 직접 실기를 해보고 있는 그러고 있는 중이지. 우리 병준이는 이번에 1학년 때 전공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세 개 전공 중에 어쩌다 PT를 선택하게 됐나요? 저는 또 일단 운동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또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또 가르치는 것도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전문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PT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형은 어쩌다가? 나도 이제 1학년 때 너랑 똑같아. 나도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좀 더 하다 보니까 더 배우고 싶고 그러더라고. 나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지. 근데 좀 더 하다 보니까 나 운동하는 것만의 재미가 아니라 남은 어떻게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배우는 재미가 또 요즘에 또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병준이는 우리 PT 전공의 장점에 대해서 혹시 말해볼래? 전 동기들하고도 얘기를 함께 하는데 PT가 AT나 ERD 모든 것에 좀 기반으로 깔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똑같이 생각해. 이게 우리 PT가 퍼스널 트레이닝의 약자잖아. 그렇죠. 이제 개개인을 트레이닝 한다는 얘기인데 그 개인이 뭐 AT 쪽에서 추구하는 뭐 선수라던가 그런 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투수체육 그러한 개개인을 트레이닝하는 기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전공이 체육 지도자로서 기본이 되는 전공이지 않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게 난 장점이라 생각을 해. 병준이는 그러면은 요번에는 우리 전공의 PT 전공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 저는 너무 비전문가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밖에 보면은 전공이 아닌 그분들을 비하하려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입 장벽이 좀 낮다 직업에. 그래서 너무 매드 오션이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만의 능력을 좀 키워야겠지. 그쵸. 형 그럼 저희가 졸업 후에는 취업은 어떻게 하고 또 그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대부분 졸업한 전공자들은 공공 헬스장이나 일반 사설 헬스장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요즘 점점 이 건강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서 대부분 취업을 잘 하고 있다고 있다고 봐.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 네. 이제 문체부에서 공인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알지? 네. 그거랑 건강운동관리사. 그거 말고도 사설 자격증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단 말이야. 그런 자격증들도 뭐 본인이 원한다면 필요하다면은 따면 무조건 경쟁력이 되겠지. 도움은? 그리고 또 이제 대회 입상도 중요해. 혹시 졸업 요건 아닌가요? 그렇지. 아. 잘 알고 있네. 아무래도 일반 회원한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무래도 몸 좋은 사람한테 받으면은
그쵸. 뭔가 더, 더 몸 좋아질 어, 것 같고, 어. 그쵸. 그래서 대회 실적도 무시 못할 만큼 중요하다. 형, 저희 인천대학교 PT 전공 동아리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이름은 UTBT라는 동아리이고 우선은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선후배끼리의 교류,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뭐 운동에 대한 그런 고민도 얘기하고 각자 막 가진 팁이나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공유를 하고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약사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해. 어떤 걸 하냐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PT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능 기부를 해드리면 그분도 좋고 우리도 이제 현장에서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던 그런 가르침? 지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동아리라고 생각을 해. 저는 형이랑 같이 이런 PT 전공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이 전공을 원하시는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PT가 너무 전문성 없는 일반 체육인이 하는 지도자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처럼 열심히 PT 지도자가 되기 위해 수업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병준이랑 이제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아. 그러고 이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PT가 뭔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우리 전공이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전문 지식이나 뭐 전공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어필할 수 있어서 나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 네, 안녕하세요. ERD 주장을 맡고 있는 16학번 문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RD 병아리 황운성이라고 합니다. 와! 네, ERD 전공은 Exercise Rehabilitation and Disability의 약자로 장애운동 재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성아, 장애가 뭐라고 생각해? 장애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닐까요? 네, 저도 운성이의 의견처럼 장애는 단순히 불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안경을 썼다고 시각장애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장애는 단순히 누군가가 정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ERD를 좀 장애인들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진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재활운동을 배우는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 그럼 ERD는 어떤 걸 배우는 거예요? ERD? 내가 설명해 줄게. ERD는 이렇게 총 6가지의 섹션을 우리가 배울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척수 손상, 두 번째는 발달 장애,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 그리고 당뇨, 그다음에 체형 교정이랑 수중 재활까지 총 이렇게 6가지의 좀 작은 부류를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형, 그러면 ERD는 관련된 전공들이 어떤 게 있어요? ERD랑 관련된 수업들은 이제 총 4가지가 좀 크게 대표적으로 있어. 첫 번째는 장애 및 질환에 따른 신체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체육론, 이제 세 번째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애 유형별 운동 처방이라는 전공 선택들이 이제 개설되어 있지. 운성아. 네. 그럼 너는 왜 ERD를 선택하게 된 거야? 이게 조금 긴데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에 성장기라는 시기를 거칩니다. 근데 이 성장기에는 이제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뭐 친구들이든 형 누나들이든 선생님이든 이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제 수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받는 시기에다가 이 시기를 통해서 결국 저희는 성인이 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다르게 저희랑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랑 같은 성장기를 못 보내고 있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거의 문제점이 되게 심각하다고 느껴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이 아동들을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면서 이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제 저로부터 많은 거를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형은 어떻게 이 전공을 선택하시게 된 겁니까? 이제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원래 나는 항상 그런 꿈이 있었었어. 뭔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무릎 수술을 이제 좀 여러 번 하게 되면서 뭔가 운동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 이제 그때 고민하게 된 거지. 아 진짜 이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이제 그때 이 장애인 재활 분야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아 진짜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인분들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운동을 가르쳐주고 그 기능이 많이 개선이 돼서 좀 더 이제 삶의 질이 올라간다면 너무나도 이게 행복하고 보람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 ERD 전공을 이제 좀 선택하게 됐지. 운성아, 그럼 너도 이번 학기 ERD 들었었잖아. 네. 그러면 ERD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과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운동 수요는 되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이를 받쳐줄 전문가나 센터 등이 확실히 부족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전공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면은 이제 취업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럼 형은 이제 ERD 전공을 이제 4학년에서 이제 막바지로 이제 들으시는데 그럼 형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런 취업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평창 패럴림픽 이후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반다비 체육센터와 같이 이런 뭔가 지도자를 필요하는 그런 분야가 네 말대로 이제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그런 전문가가 없다라는 생각을 나도 해서 이쪽 분야를 하게 되었고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 분야가 굉장히 뭔가 보람이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보람도 느끼면서 돈도 벌고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그런 장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형 그러면 이 전공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힘든 점 많았지. 뭔가 아까 발달장애 아동을 예로 들면은 진짜 성인도 해봤었는데 많이 맞기도 하고 그만큼 뭐 진짜 몸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워낙 이 정보 자체가 다른 뭔가 전공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만큼 이제 굉장히 보람이 있다는 점. 근데 그런 보람 하나로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형 그러면 이 전공을 위해서 어떤 자격증이나 그런 게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장애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스포츠를 가르쳐드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어떻게 보면 좀 필수로 취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활 그리고 기능 개선 이쪽 분야도 하기 때문에 건강운동관리사는 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것도 역시 국가공인 자격증이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거의 노인분들이야. 65세 이상 노인분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스포츠 지도사나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가 스포츠 지도도 하기 때문에 그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까지 취득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형 그러면 이 전공을 졸업하면은 어디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취업할 분야는 굉장히 ERD 쪽에서는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장애인 체육회소소 아까 말했던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그런 뭔가 운동 발달 센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요양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옛날에 얘기했던 뭐 태릉 선수촌, 진천 선수촌이 있다면 장애인 쪽으로는 이천 장애인 훈련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선수분들, 국가대표분들을 위한 센터가 있어. 그런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에 있는 장애인 스포츠 과학 지원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건강운동관리사로도 할 수 있고, 치매 같은 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각 지역구마다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있어. 거기서도 이제 또 건강운동관리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어떤 장애 유형이나 집중적으로 너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걸 먼저 정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네가 어디로 갈지 좀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우리가 필요할 땐 니다스! 자, 아니야, 이겨내. ERD 전공 동아리 이제 니더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니더스의 슬로건이 뭔지 한번 먼저 말해줄래? 니더스의 슬로건은 아까도 외쳤다시피 우리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뭐야? 네, 니더스는 이제 Need Sports, Need Us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ERD 전공 심화 동아리입니다. 그 Need Us의 뜻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 장애인분들한테는 이제 스포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운동을 지도해줄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Need Us라고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Need Us에 어떻게 보면 로고가 있는데, 우선 한번 Need Us 로고 한번 보여줄래? 네. 니더스 로고가 이제 불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뭔가 불탄 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그런 장애인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불사조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로고고요. 이런 아까도 말했듯이 ERD와 관련된 전공 역량 강화 같은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발달장애 아동이나 척수손상 그리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운동도 지도하고, 그 다음에 근거에 기반한 근거 기반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촬영을 통해서 ERD라는 전공을 많은 사람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많이 뿌듯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장애인 분야가 굉장히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ERD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ERD로 오세요! 네, 지금까지 전공 주장 그리고 신입생들과 함께 진행한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혹시라도 이 영상 외에 다른 내용, 뭐 입시라든지 대학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운동건강학부의 정호준, 김문기. 박재영이었습니다. 아, 아 맞다 오빠. 아직 뒤에 영상이 남아있다고요. 아 맞다. 네, 각 전공별로 실제로 하고 있는 수업 및 실습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It's a tug of war, battling to keep my sanity. Say no more, say no more. I love you, but I can't keep killing me. I look at myself, I wonder why you don't recognize who you traumatize me. Now what do? Pick up the pieces and go.
Thank